종목 하나를 그때 제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분석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와 더 높은 사양의 기술력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말 매수하신 분들은 10배가 나왔거든요. 10배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채팅창에 올라왔던 분들의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나 지금 엔비디아 마이너스 40%인데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그 미래 산업을 좀 지켜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2차 전지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지금 또 이런저런 기사들이 내보내면서 오히려 또 불안감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있으면 보통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밟아드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하는데 2차 전지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 하반기 때쯤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를 갔다 와서 이제 올해는 포스코 퓨처엔 이런 기업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2분기 때까지 모르겠고 일단 좀 빠르면 3분기 느려도 한 4분기 정도에는 조금 뭔가 이제 살짝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운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캐즈민이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불안감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를 사가는 그죠?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테슬라.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다시 테슬라 경영에 복귀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나왔고 아무도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줬지만 모델 Y 주니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한 30만 대 정도가 예약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니퍼 모델을 사면 한참 있다가 받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것도 기사 안 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은 등록하잖아요. 등록 대수가 엄청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심은 완전히 저쪽 관세로 가 있으니까 부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에스컬레이드 아시겠지만 이 GM이었죠. 에스컬레이드 픽업 큰 트럭 모양도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포르쉐 같은 경우도 타이칸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게다가 또 최신형 지금 모델들도 마칸도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워낙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개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모델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게다가 또 예전에는 정말 테슬라한테 찍소리도 못했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공장 증설하고 생산량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일부 기업들한테만 몰려있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가. 테슬라가 다 쓸어갔고 왜 다 쓸어갔냐. 비아디 같은 애들한테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그 둘이만 경쟁하다가 최근에는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풀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래는 그 몇몇 개 기업들한테만 몰렸었던 그 매출이 다양한 기업들한테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격은 떨어졌어요. 배터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 촬영했을 때도 보내드렸던 자료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는 이 산업군이 있다라는 걸 알기 전 2020년도 그 전부터도 이미 양극재 가격을 포함한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로 팡 튄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빵 뛰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기에 테슬라는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알지만 그 배터리를 다 사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를 너무 비싸니까 이 배터리를 이 가격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차를 팔았을 때 과연 사람들이 살까? 그러면서 생산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업들은 아무도 생산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보시면 그 중간에 빵 떴었던 그 시기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 그래프 선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오히려 수요는 훨씬 더 증가해서 전체 매출 파이는 커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많은 브랜드, 그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도 전기차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전기차 한번 바꿔볼까? 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어떤 압도적인 유지비 차이, 네,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2차전지 관련 쪽으로 데미지를 줬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이쪽 전기차나 이쪽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보조금을 없애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IRA 법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세부 법안이 나왔는데, 그 세부 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2, 3년 기간 동안에 보조금이 어차피 줄어요. 어차피 줄어듭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보조금을 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상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조금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의 어떤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줄 거 없지, 그냥 없애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원래 이 2차전지 시장에 치킨 게임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복귀하면서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는데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테슬라만 안 주고 우리 주에서는 우리 주 돈으로 줄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미국의 주를 하나의 도시로, 하나의 나라로 보고 전 세계 나라와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 하나의 GDP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고, 일본급? 어디에, 굉장히 큰 나라와 비슷한데 일본이 아니었고, 어디였죠? 일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자금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면 좋은 거죠.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떠난 테슬라는 못 봤지만, 나중에 이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그런 기업들, 일부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내에 이제 본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은 보조금을 받고 테슬라는 안 받고, 이러면 이제 테슬라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좀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수요자는 살아있고, 여전히 배터리를 사고 싶어 하는 수요자는 살아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더 좋은 기술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게 진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은 살아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묶으시고, 일단 올 하반기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참아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를 많이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 유상전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상전자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었던 90년대 후반, 그때는 유상증자가 호재였습니다. 유상증자하면 상한가 갔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랬어요. IT 버블 때 여러분들이 그 항상 책으로만 읽으시고 이제 누가 말하는 그 말로만 듣던 그 IT 버블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는 유상증자만 하면 상한가 가던 시절이었었어요. 왠지 아세요? 유상증자 결국은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받아가지고 회사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디에 쓰는지도 체크도 안 하고, 일단 뭐 유상증자해서 돈만 주면 그거 가지고 얘들이 더 큰 사업을 할 거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더랬죠. 예, 그랬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 똑똑해지면서, 유상증자에 세 가지가 있구나. 뭐 일반이냐, 주주냐, 아니면 뭐 삼자 배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좋은 거지? 삼자 배정이 제일 좋고 나머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근데 그걸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주주 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항상 단서가 붙을 거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먼저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주들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 되는 건데, 소화가 안 되고 좀 남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주들이 아닌 일반한테 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일 주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 회사가 진짜 그 회사 주주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 회사의 어떤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했을 때 실권주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게 주주 배정을 끝나느냐, 아니면 남아가지고 실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일반으로 넘어가느냐를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실권으로 넘어갔다.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권으로 넘어가지? 좋은 기업이라며. 아니라는 의미겠죠? 아니면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제 실권은 그냥 우리가 제쳐놓고 주주 배정으로 끝난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가셔서 HTS에 그냥 다트, 한글로 다트를 위에 그냥 검색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금감원 전자공식 다트라고 DART가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보시면 그 기업의 이제 그 기업명을 치시고 보면 밑에 공시가 쫙 떠요. 그럼 이제 그 위에 보면 클릭하는欄에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보고서가 바뀌는데 거기서 유상증자 공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내리면 거기에 유상증자 목적이 나오거든요. 유상증자 목적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기업에 이제 뭐 빚을 갚는다거나 뭐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시설 자금, 네, 시설 자금 이쪽에 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전 최소한 뭐 경영상의 목적으로 쓰는 자금이 20%까지는 괜찮아요. 20%까지는. 근데 20%까지 그리고 시설 자금의 80%, 요 정도 괜찮은데 이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금 20%가 나머지 80%는 뭐 빚 갚고 대출 갚는 데 쓴다. 요건 조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짜증났지만 첫 번째 단계 주주 배정으로 완전 다 끝난 기업.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주주 배정으로 다 끝나서 들어갔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시설 자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2차전지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는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돌아설 수 있을 분위기가 되니까 주주들한테 유상증자에서 자금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 투자라든. 최근 보면은 꽤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뭐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 매력을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 제일 좋은 건 뭐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 실권주 없는 기업, 게다가 실권주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니 이 모든 자금의 최소한 80% 이상을 이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다. 뭐 시설 자금이든지 이쪽에 쓰는 기업이다. 그럼 가지고 있어야죠. 힘드시더라도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50이든 그 기업은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만 하면 진짜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기존 2차전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버티십시오.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사임당 나왔을 때였을까요? 그때 아니었겠구나. 이제 한 경기 침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던 한 4, 5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경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종목 하나를 그때 제가 분석을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120불대였나? 스플릿 하기 전에 120불 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다. 근데 이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남자들은 다 안다. 그래픽 카드 기업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그 이후에 이 기업이 유명해진 이유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그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 사양의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와 더 높은 사양의 기술력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40불인가 190불 되었는데 제가 그때에서 그 같이 하신 우리 사회자님이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된다 그러길래 한 10% 정도만 더 밀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10% 밀리고 그때 말 매수하신 분들은 10배가 나왔거든요. 10배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채팅창에 올라왔던 분들의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나 지금 엔비디아 마이너스 40%인데 이거였거든요. 나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왜냐면 그 전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으로 투자하셨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그 미래 산업을 좀 지켜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2년 정도 한 2년 조금 넘게 이제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식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무역 분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지금 수요 기업들이 그대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자금을 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들도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좀 버티실 필요가 좀 분명히 있다. 대신에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투자는 이렇게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비중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 개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근데 원전은 사실은 전 예전에도 느끼긴 느꼈지만 탈원전할 때 전 되게 부당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는 산업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얘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그 집에 와가지고도 무슨 공부야? 이러면서 막, 일이나, 막 그냥, 내 하는 일이나 해. 하면서 막, 이런 부모 느낌 있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되게, 이제 여성들이 차별받던 그런 시절 보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딸이 있는데 무슨 여자 공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 딸이 둘이어서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원전이 너무 얼마나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국내 들어와서는 뭐,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못하는데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밀어줘야 되는데 못난 자식도 밀어줘야 되는데 잘난 자식인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근데 잘난 자식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원전,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야, 이거 진짜 지원만 해주면 정말 경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아마 들으셔가지고 뭐 이런 업종들은 힘드셔도요 주식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0% 40% 진짜 많아요. 제 계좌도요. 맞습니다. 근데 덮어도 그냥 일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로봇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는 거죠.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로봇이 조금 이제 오랜 기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도였나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옵티머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쫄쫄 입고 나가서 댄스를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그 댄스를 옵티머스가 똑같이 추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되게 재밌는 시기가 온 것 같은 되게 막 되게 웃겼던 느낌이 나는데 막 뺑글 돌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쫄쫄이. 그래서 저는 저 쫄쫄이가 일론 머스크인가? 저 정도 아니 통통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봤었던 때가 불과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옵티머스가 개발이 됐고 그 옵티머스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댄스를 추고 발레를 하고 이런 시기가 됐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투자가 느는 거죠. 아, 이게 완전 먼 미래는 아니구나. 생각보다 이제 빨리 오고 있구나, 이 미래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로보택시 테슬라가 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봤던 그런 미래가 빨리 다가옴으로써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로봇 시대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할 만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뭐 2차전지,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해마다 5개잖아요. 여기에다 로봇까지 포함시키면 6개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10%씩만 들어가도 60%고 15%만 들어가도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뭔가 막 진짜 활동형, 정말 액션이 큰 로봇들을, 로켓, 이런 것들, 사람 모양의 어떤 로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산업용 로봇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고, 이제 커피 만들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기업, 이런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좀 더 이제 발전을 이제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거고, 실제로 또 테슬라의 이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진행되잖아요. 프레임도 완전 통프레임이고, 물론 사람이 하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고, 사람의 영역을 아직까지 로봇이 침범할 수는 없는 시기라 보고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온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비중은 10에서 15%가 적당한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 국내에도 좀 좋은 기업들도 좀 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 꽤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10에서 15%그 비율을요. 우리나라랑 미국으로 좀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딱 묶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투자 자금의 한 20% 정도는 로봇에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20% 중에 절반 정도는 테슬라를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여요. 10에서 15%. 그러니까 20% 비율을 로봇 쪽으로 투자한다고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테슬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비중을 국내 기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국내 기업에 사실은 로봇 관련주로 아직까지 제 눈에 뭔가 팍 뛰게 되게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한번 저도 찾아는 볼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로봇 하면 여전히 테슬라 쪽에 비중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로봇주만이 아닌 AI나 2차 전지랑 같이 갈 수 없나요?
어쨌든 이게 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AI 산업이 죽을 수가 없고 이게 짧게 끝나는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니 미국이 보고 다 전 세계가 보고 가는 그림은 뭐 진짜 막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고 로봇 택시 만드는 거고 자율주행 만드는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AI는 기본으로 깔리는 건데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AI는 우리가 사라질 수가 없는 업종이다. 근데 AI 하려면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칩을 만드는 게 어디겠어요? 뻔하죠. 엔비디아 만들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 AMD가 최근에 좀 떴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우디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가 최근에 칩을 많이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엔비디아만 얘기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 칩을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엔비디아 쪽에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넣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지금 수율이 아직까지 맞춰지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AMD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되게 돈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이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뭐 최근 한 달 동안 뭐 조 단위로 막 매도를 하고 좀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긴 해요. 게다가 오늘 아마 좀 힘들 텐데 이제 트럼프가 휴대폰 시장 쪽 애플 휴대폰 시장에 휴대폰은 25%를 관세를 먹이겠다고 하면서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애플과 삼성전자였거든요.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휴대폰 회사 두 개 뻔하잖아요. 애플이랑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진짜 최근에 와, 지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난타를 맞고 있어요.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여가지고, 오히려 그래, 털라면 지금 다 털어라.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실 만한 기업, 좀 진짜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AI, 그리고 로봇의 이제 코드를 꼭 끼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진짜 각형이 들어갈지, 원통형이 들어갈지, 파우치가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굉장히 또 효율이 높은 배터리들. 제가 봤을 때는 파우치형보다는 로봇의 모양을 봤을 때는 원통형이나 각형이 제일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전지가 단순히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우리 옛날에 그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30몇 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그때 당시에도 충전 배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그 충전기가 있었고 거기다 충전용 배터리를 갖다가 4개인가 6개를 꽂을 수 있었는데 그 충전 배터리가 되게 비쌌어요. 결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잖아요. 일반 배터리는 쌌는데 금방 죽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충전 배터리 되게 좋다 해서 그때 30년, 20, 30년쯤에 충전용 배터리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밖에 쌓여져 있는 게 노란색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제 너무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만큼 쓰이는 곳이 많다는 거죠. 굳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일상에도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일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투자는 어렵지만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로봇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 2차 전지 그리고 AI 이쪽 라인들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이 힘들 거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크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와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순이익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잡혔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은 사실은 진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저렴이로 할 수 있죠. 엄청난 생산력. 근데 이게 단순히 생산력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중국은 생산력 더하기 중국 정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버텨라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산업을 쭉쭉 뻗어나가고 시장을 일단 완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들이 맘대로 컨트롤하는 방식이거든요. 태양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심지어 유럽에서는 지금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패널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그냥 이런데 그냥 이제 옆에 집이랑 우리 막는 그 용도 있죠. 그거로 태양광 패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 바리케이트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바리케이드 쓸 정도로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차전지 쪽도 지금 뭐 중국이 좀 주로 하고 있는 LFP 같은 이제 그런 배터리들 위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있는데, 싼 거는 항상 보면은 좀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은. 싼 걸 이용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쓰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이제 뭔가 수요 계층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제품, 뭐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이제 편의점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거 마시는 분이 다 물 다 똑같아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나는 에비앙만 좋아, 아니면 나는 샘물이 좋아, 뭐 나는 아니면 뭐 백산수가 좋아,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물 안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심지어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이 안전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한 방에 죽어버리죠. 반대로 확 쏠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기술 개발하고 안정성 더 올리고 더 좋은 배터리, 더 효율성 높은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나요? 맞죠. 그리고 제일 또 좋은 예로 우리나라 배터리들의 안정성을 뭔가 딱 확 이제 인증해준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LG엔솔 배터리를 스페이스X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데 좀 배터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위성이라고 하면은 정말 볼트 하나 좀 잘못 쪼고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터져버리고 이제 미션을 실패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2차전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안정성 가지고 더 이상 2차전지를 이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산 말고 우리나라산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제조사가 어딘지 우리나라 자동차 무슨 협회 가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이면 LG엔솔, 삼성 SDI용, 네, 그게 낫겠죠. 근데 뭐 일본의 파나소닉도 괜찮아요. 근데 뭐 CATL도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기왕이면 국산 배터리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어려운 시기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주가를 진짜 오래 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주식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 수익률이 10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보기가 힘든 케이스고, 두 가지 케이스가 손실인데 그냥 계속 손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식하다 보면 진짜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너무 외부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그들을 이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만약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가를 낮추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 거 매도하고 미국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엄청 물리셨잖아요. 물론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투자는 함께 50대 50 정도로, 뭐 한 6대 4 정도로 우리나라가 6이어도 괜찮아요. 나눠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앞으로는 같이 투자하시는 전략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